자, 오늘은 하둡과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프라나 플랫폼, 사실은 두 단어를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인프라는 하드웨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드웨어.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이제 인프라라고 하고, 그 인프라 위에 지금 빅데이터를 위한, 빅데이터는 분석이니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둡이에요. 하둡까지 딱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R, 또 시각화 도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인프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땐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잘 갖춰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둡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게 전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먼저 너무 많으니 꽉 차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이쪽 먼저 보세요. 이쪽. 여기가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되냐면 가져와야 돼요. 빅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서는 데이터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복사본이 하나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갖춰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밑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밑에 바로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머신들을 뭐 수십 대 사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데이터 가져와야 되고 또 내부에서도 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다 갖추게 되면 그것 위에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연계란 말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한 곳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도 수집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수집할 수 있고, 날씨 같은 거 있겠죠. 기상청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수집은 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저장. 근데 저장하고 처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나 하둡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저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능들, 기본적으로 가공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처리라고 해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 전 처리할 때 뭐 자연어 처리와 관련돼서 세균을 추출한다든지 형태수 분석기를 써가지고 이제 구문 분석을 하든지 이런 것까지가 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용량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는 거 하둡으로 하면 되고,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SQL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그래서 셀렉트, 업데이트, 딜레이트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집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됐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그래서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석이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급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실시간 처리였지만 여기는 실시간 분석.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고급 분석을 위한 기능들도 이쪽 소프트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분석을 끝났으면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시각화 영역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없었던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레포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또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시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화와 관련된 부분까지가
포함이 돼야지 전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서비스라는 게 웹이나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회사 내부의 경영진들,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진, 그 다음 임원들, 각각 부서들도 할 수가 있고, 또 외부라든지 또 개인이 직접 분석가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활용까지를 할 수 있게끔 전체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요 각 영역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네, 주로 이제 저는 여기는 오픈소스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오픈소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프라 영역에서는 클라우드가 대세죠. 그럼 오픈스택이 있고, 또 하드 클러스터 매니저가 있고, 여기 보면 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하둡에서 얀은 네, 아래쪽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플룸이나 스쿱 같은 게 있고, 데이터 저장 처리하는 것들은 저장은 HDFS,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는 맵 리듀스, 또 하이브 또 있고, 임팔라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 분석은 R 정말 유명하죠. R. 그 다음에 하둡 쪽에서는 피그, 스팍, 마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니까 이쪽에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되고, 또 시각화를 위해서는 오픈소스로 D3.js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것까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거의 필수적인 것들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죠. 오픈소스나 또 상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스파파이어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표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흘러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냐 외부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 오는 센서 데이터냐 이런 거 구분해야 되고, 데이터도 수동도 있을 수가 있고 자동도 있을 수가 있고, 저장할 때는 데이터의 구조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이냐 준정형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니까, 네,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스쿱이 있고, 그 다음 플룸이 있고, 카프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거의 다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네. 그리고 수집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그성 데이터들, 네, 방화벽 로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웹 로그, 모바일 로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로그 수집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픈소스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있는 플룸 같은 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네, 크롤링 하는 게 있습니다. 크롤링은 여기 없어요. 크롤은 거의 대부분의 그 검색 엔진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 예를 들면 다음소프트,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거기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검색 엔진 만드는 회사잖아요. 거기 회사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크롤링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롤러가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긁어오는 거죠. 웹에 있는 데이터, SNS 데이터 다 긁어옵니다. 예전에는 여기 웹이라고 붙었어요. 웹이라고. 웹에서 뭐 긁고 왔지만 지금 아니죠. 트위터에서 긁고 와야 되면 그건 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웹도 있고, 네, 모바일 데이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같이. 네. 자, 이번 세 번째는 센서 데이터 수집기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똑같은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를 그 컴퓨터를 납품하는 그 업체에 따라서도 규격이 많이 다르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해 와야 되겠죠. 네, 그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카프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는 거는 스쿱 같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오픈 API에 해당되는 게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JDBC,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 ODBC라는 드라이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오픈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용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API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와서는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 단계인 저장소로 보내줘야 되겠죠. 네, 저장소 보통 이제 스토리지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저장 기술이 있는데 저장 기술에 보면 여기 하드과 관련된 게 HDFS, 하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HBase 이런 것들이 하드하고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 보면 S3 같은 게 뭐냐면 우리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S3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어요. 네, 그런 쪽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성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이스큐리라는 게 필요한데 하드업에서는 HBase,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카산드라고 유명하고 예를 들면 몽고DB도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고 처리는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하둡의 핵심이 되는 하드 분석 시스템이 있지만 하둡에는 또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맵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입니다, 쌍. 네. 그래서 하드웨어 맵뮤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급 언어로 피그나 하이브를 쓰게 되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막 어렵게 짜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주면 얘가 알아서 맵 리듀스로 변환해서 쉽게 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빨리 SQL로 우리가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SQL로는 하둡이라고 해서 뭐 임팔라, 프레스토, 샤크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처리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되는 R이 있고요. 또 얘는 인메모리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큰 거는 메모리 다 못 올리죠. 네. 이때는 주로 쓰는 게 이제 파이썬. 네. 파이썬은 분석도 되고, 그 다음 데이터 처리도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분석할 때 보통 우리가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데요.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는 마우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보시면은 이 마우스는 초기에 하드비 나왔을 때 맵뮤스를 사용했던 버전이고 지금 그보다 더 쉬운 도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통합되냐면 최근에 나온 스팍으로 통합이 됩니다. 네, 마우스의 기능들은 다 거의 스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팍은 뭐 핵심인 코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있고 또 SQL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알고리즘 하는 그래프 알고리즘, 그래프엑스,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스팍 스트림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스팍 안에 스팍이란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볼 기본적으로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는 이제 주로 R하고 이렇게 스팍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시면은 분석에 대해서는 웬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니까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마우스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직도 마우스를 쓰는 곳이 일부는 있어요.